배우 조민기 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배우 오달수 씨는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는데요. 한국판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폭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진지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배우 조민기 씨의 성희롱에 대한 폭로가 또 나왔어요. 이번이 벌써 11번째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또 전부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폭로 대열에 동참한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동참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정 때문에 그런 예. 사람들도 꽤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또 이게 폭로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수에 그친 사례도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그 매뉴얼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고 뭐 회식 자리에서 남학생들이 일부러 그 조민기 씨 옆에 앉아서 여학생들하고 차단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미수에 그친 사례들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앞으로도 어떤 또 추가 폭로가 나올지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추가 폭로된 내용은 음란한 내용의 이제 카카오톡 그 메시지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 좀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제 여학생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제 조민기 씨가 남자친구는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뽀뽀도 안 하는 플라토닉입니다라고 이 여대생이 답을 하니까. 자, 이제 계속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아주 야한 농담, 성희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딸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던 때라고 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죠. 사실 이제 조민기 씨와 관련된 얘기를 주변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늘 빼놓지 않는 게 조민기 씨는 조민기 씨라고 해도 가족이 받는 이 상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 가족들은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아버지의 이런 일탈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학생들을 찾아가서도 뭐 자기의 자녀들과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또 방송에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중성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지금 좀 전에 소개해 주신 카톡 메시지 같은 예, 예. 경우에도 당시에 이제 한 방송에서 이제 딸과 함께 출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때 참 부녀 간의 좋은 관계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었던 예. 당시였고 저 모습은 학생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2015년경에 있었던 일인데 우연히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밤중에 메시지를 보내서 상당히 뭐 자극적인 뭐 말도 했었고 자기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가 예. 했던 것이어서 이미 그때도 뭐 나이도 꽤 지금 이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전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이 어떤 형사처벌 여부를 따라서 어떤 정신적인 치료부터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예.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카톡 메시지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 여대생이 아니라 다른 여성이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1번째인데 학교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뭐 사업 관계에서도 있었고 또 저 카톡 메시지는 또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된 또 여성분에게 저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아, 예. 조민기 씨는 바로 다음 날 이제 사과를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여성은 이제 연락을 끊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민기 씨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번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는 이제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요. 사실은 뭐 그동안에도 최초에 이제 첫 제보가 나왔을 때도 일단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조를 계속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아마 사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찌됐건 지금 이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어중간하게 입장을 내놓기도 좀 뭐한 그런 그 국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 받고 그러고 난 이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조민기 씨는 이제 곧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이 카톡 내용 2015년
그러면 뭐 바로 경찰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부분도 이제 음란물 유포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도 최근의 일들입니다. 다 공소시효 안에 있는 거고 예. 처벌제 폐지 이후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부분들 있고 또 새로운 폭로 중에 하나는 이제 성폭행 미수 쪽에 가까운 일들도 있고 예. 이미 경찰청에서도 이례적으로 수사 경찰들을 파견을 해서 피해자들을 참고인 조사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불구속 입건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형에 가까운 그런 예. 것들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아서요. 그걸 예. 하나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나온 것 중에 절반 정도만 사실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죠. 예. 자, 이제 조민기 씨에 이어서 또 오달수 씨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인정을 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네, 사과를 했는데 좀 때늦은 사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랬다가 이제 계속 추가 증언이 나오면서 이제 본인이 결국 인정을 하고 이제 사과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이제 피해 여성 대상 관련해서도 아예 이제 특정을 해서 아예 장문에 예. 그런 이제 사과 내용을 좀 내놓고 이제 했던데요. 이게 좀 진즉에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좀 이제 아쉬워 이제 할 텐데요. 그러니까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예. 하는 예.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랬다면 이제 결국 이제 도의적인 책임 부분이 남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증거도 없겠다, 적당히 그냥 넘어가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애초에 좀 한 거 아닌가.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이제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오달수 씨가 이제 사과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저의 잘못이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기억이 솔직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질타가 무섭고 두려웠지만은 솔직한 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솔직히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전문을 보게 되면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약간 뭐 연애 감정 같은 것도 있었던 예. 것도 사실이라는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해자라고 지목된 분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상황과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 다른 거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가해자들로서는 그거를 큰일이 아닌 것처럼 여겼거나 아니면 이제 와서 변명하기 위해서 그 일이 나는 정말 별일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는 기억이 없다. 이 두 예.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법정이 가거나 수사를 받을 때는 누구 말이 과연 맞을까 그냥 객관적인 상황에 비춰서 그 해석을 하는 거지 예.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만 이것들이 피해자들 물론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분이 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좀 뭔가 깨름칙한 예. 아주 명확한 사과처럼 안 보여드려지는 부분들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뭐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네. 지나서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법적 처벌은 받기 힘든 상황이죠. 이미 20년도 더 넘은 일이기 때문에 뭐 공소시효도 그렇고 그 전에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2013년 6월 전에는 이 충고죄였기 때문에 예. 모든 것들 사법적인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굳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예. 거죠. 지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뭐 폭로들 가운데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2013년 6월에 이제 성폭력 특별법이 이제 발효가 된 이후에 사건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때 이제 고소죄,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때 고소가 있었을 때는 그럼 뭐가 문제냐? 공소시효를 따지기 전에 예. 고소를 해야 되는 범죄에는 6개월 사건이 있고 나서 6개월 동안 고소를 안 하면
그 이외에 추가 고소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는 언제 막 1년, 2년, 10년 지나서까지 또 고소를 하게 되면 너무나 법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2013년 이전에 벌어진 일들은 처벌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개중에 혹시 뭐 미성년자가 있었다라면 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성년이 된 이후에 고소를 할 수 있고 또 2013년 이후에 이제 뭐 미성년자, 성년자가 됐다라면 그런 제약을 안 받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상습적인 어떤 성범죄가 있었는데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부 범죄는 그 2013년 이전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까지 이어졌다라면 그 전에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다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예. 하고요.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제 조민기 씨나 또 조재현 씨도 이제 그 성폭행 이제 폭로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제 두 사람 모두 지금 이제 드라마에서는 다 하차를 했어요. 근데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찍고 있는 영화도 있고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만 하더라도 좀 4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 지금 상영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천만 요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그 거의 모든 영화에, 그러니까 국내 영화에 조연으로 많이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화사들도 이번에 이제 상당한 이제 피해가 좀 예상이 좀 되는 이제 그런 국면이고요. 그래서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 조금 전에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처벌은 피했는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당할 가능성이 지금 더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영화사들이 뭐 그냥 넘어가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이제 손해보상 청구를 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들 가운데서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피해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라고 좀 예.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상당히 참 곤혹스럽고 이거 피해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그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산정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개봉 이후에 이게 흥행을 할지 안 할지가 그렇죠. 지금 예. 불명확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그 제작비가 이익을 상당히 들어가서 이제 그렇습니다.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여서 이제 그것도 아마 이제 산정에는 좀 약간 그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긴 할 텐데, 그리고 네. 또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제 제기할지 말지도 영화사들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향후에 또 이것이 또 어떻게 추이가 또 이제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어찌됐건 뭐 좀 사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황이고,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예. 영화사들이 결국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에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이 씨를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변호인들이 공동 변호인들이 모두 101명이나 된다고요.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할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고소장을 대리 작성을 해주는 변호사를 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진 여성 변호사들이 좀 나서서 예. 이 피해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 그리고 이 꼭 이윤택 씨 것만 관련돼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 미투 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를 좀 알렸고,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으로 모이신 분들이 무려 101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예. 모두가 다 뭐 서류 작업을 다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명단을 올리신 분들도 있고 한 게 101명이라는데,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예. 뭐 권위주의 시절이나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변호사들이 뭐 수십 명씩 한꺼번에 들어갔던 사례는 있어도 최근에 이런 어떤 개별 범죄를 가지고 100명의 변호인단이 꾸려진 적은 없거든요. 예, 예.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조에서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죠. 예. 앞서서도 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10년 전, 20년 전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말이죠. 예.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는 글쎄 이제 이윤택 감독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었던 범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 처벌할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아마 고소 대리를 해온 변호사들이 했었고요. 사실 이윤택 감독에 대해서는 저 사실이 폭로된 이후에 피해를 주장했던 분들 중에서 최근에 공소시효 안에 그리고 예. 2013년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됐을 것이다. 좀 용기 있게 예. 나서달라고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이 나오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방안이죠. 대안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사실은 조금 힘들다. 어려운 상황이죠.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뭐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강제로 행해진 성폭력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얘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 예.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도 개입해서 수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요, 대부분의 성범죄, 특히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 상황이라는 걸 자세하게 보는 거죠. 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얘기도 반복해서 들어보고 뭐 경찰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또 성폭력 피해 상담센터 같은 데서 듣다 보면 과연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눈에 봤었을 때 자발적으로 원해서 합의에 의한 관계이냐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건 아니면 자리에 의한 위력에 의해서건 원하지 않는 어떤 관계를 가진 것이냐는 비교적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게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계속해서 이제 종교계로 번진 미투 운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톨릭의 김희중 대주교가 최근에 불거진 수원 교구의 한모 신부의 성폭력 논란에 대해서 어제 공개 사죄를 했습니다. 한국 종교계의 종단 대표가 공식적인 이런 사죄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사실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마나 이제 이번 사건이 엄중한지도 이제서야 이제 천주교 쪽에서도 이제 깨닫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해 그 신부에 대해서 그 징계 조치 내린 것이 너무 좀 약하다 이런 그 여론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예.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역시 그 종교인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과 윤리의 가장 그 어떤 최후의 그런 방어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설령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엄중함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하고는 좀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잘 아시고 예.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늦었지만 이제 이런 사고가 나온 것은 이제 다행이나 국민들은 앞으로 아마 그 해당 신부에 대해서 어떤 그 징계 조치가 실제로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지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할지 그 부분을 아마 예의주시해서 볼 것이다. 예. 그런 점을 좀 지적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신부가 지금 이게 수원 교구의 그 한모 신부를 옹호하는 SNS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지만은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내용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입게 되는 2차 피해가 또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일을 겪고 너무나 좀 정신적인 충격도 커서 연락처도 바꾸고 아예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다랍니다. 실제 이제 성적인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 제일 많이 했어요. 떠올리기조차 싫은 기억이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법적 부재 절차를 안 밟는 분들조차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7년 동안이나 이 사람이 나를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만나주지 않았겠냐. 이것이 거짓말인데 이 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냥 정확한 사실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야 그렇게까지 용서를 구했는데도 용서해주지 않았어? 라고 하면 이제 거꾸로 이 예. 여성분이 오히려 또 뭐 너무한다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식의 어떤 2차 피해들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이익을 주고 직장에서 몰아내고 없었던 얘기를 만들어내고 저 사람이 행실이 좋지 않아서 그 여성분의 탓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다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계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반복됐다는 예. 게 더 큰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넘어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가해 신부하고 그 이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동료 사이인지 아니면 뭐 서로 잘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제 변호를 하고 나선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변호 내용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중에 본인 얘기는 자기도 어디서 들은 얘기를 그냥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들은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그 공개적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예. 지금 뭐 해당 그 피해 여성은 그런 일 없었다라고 좀 부인을 하고 있고 만약에 7년 동안 용서를 구했다면 그 사이에 보인 그 가해 신부의 행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피해 여성이 그 당시 이제 뭐 봉사활동 관련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 가해 신부가 자기 책 출간하면서 또 출판 기념회 하면서 그 여성이 찍은 사진을 다 활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정말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얘기고 그렇군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예. 이렇게 두둔하고 나선 이 신부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2차 피해를 이제 당할 것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망설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한 달 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미투 운동. 자, 여기서 뜻하지 않은 2차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또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